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포럼의 제목이 수요자 중심인데 이 표현이 이게 최근에 이제 영어로서는 펄슨 센터드 케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페이션트 센터드라고 표현하고 시설에서는 레지던트 센터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이런 이제 무릉층 산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유저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철학 가치는 이제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여기 이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이제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종사자들, 스태프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내가 집에 살든 아니면 시설이나 병원에 살든 집 같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늦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의 것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결국의 키워드가 갖고 있는 것은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그런 자율성 그리고 이제 집 같은 편안한 환경,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직원들의 인파워링이라고 하는 측면이 모두가 다 연결이 돼서 수요와 공급이 다 같이 그 영향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인간다움 그리고 존엄을 갖고 나이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최근에 치매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도 펄슨 센터 디멘치아 케어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실현되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무릉친한 산업의 메가 트렌드에 대한 것을 연결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누구나 나이를 먹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나는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서 살 건지 무엇을 먹을 건지 누구와 함께 살 건지에 대한 모든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한 결정은 내가 내 중심으로서 수요자 중심으로서 존엄을 갖고 한다라는 측면의 것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좋은 서비스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측면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태계가 마련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모두 오픈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이제 장이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역량을 발휘하면서 서비스를 서로 제공하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열린 생태계라고 하는 측면으로 제공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플랫폼 구축과 그다음에 기업 간 네트워킹 그리고 무릉친한 R&I 그다음에 리빙넷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논의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제 최근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추구하는 결국 소비자 혹은 수요자 혹은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제 여기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혹은 바이두 같은 형태의 많은 이제 플랫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수요자도 내가 원하는 걸 얻고 기업도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국가 경제도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후의 플랫폼의 구조도 역시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AA를 포함한 측면에서의 실버 경제 플랫폼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고려가 될 수 있겠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공이 국가가 주도하면서 노인이 참여하고 또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면 국가의 지원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의 플랫폼을 구축해 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많은 이제 전체 라이브 컨설트 서비스와 같은 형태의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되는 그런 우리가 사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공공주도형의 플랫폼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민간 주도로서의 기업 간의 이제 네트워킹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여러 분야의 주거나 혹은 케어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실버네스트, 그다음에 헬스케어 측면에서의 애플이나 디스패치 헬스나 혹은 식품 부분에서의 왓츠 쿠킹이나 여행 여가 부분에서의 프리버드 클럽이나 또 에어비앤비, 그리고 이동에서는 마스와 같은 그런 플랫폼 등을 통해서 이미 이제 이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매우 이제 활성화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특히 고령자와 관련해서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 혹은 이 플랫폼을 고려할 때는 이렇게 이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이 서로 만나서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의 것을 고려가 될 텐데, 과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공급자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거를 이용하라고 권고를 해줬다면,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의 선택권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이 서로 이 매치가 되는 지점을 만들어준다면 공급과 수요 측면이 더 만족도도 높아지면서 여러 이제 리턴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고령친화 산업을 한국적 맥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혁신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사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품과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는 측면과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도 낮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수요자들은 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으로 갖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또 공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이제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건 지금 저장을 하고 계시는 성남고령종합체험관에서 리뷰를 해주신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여러 공공과 민간에서의 플랫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제한적이거나 분절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노인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도 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발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되는 플랫폼에 대한 고려이겠고요. 그다음에 기업 간 네트워킹은 결국은 공급 측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에이징 2.0을 제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이징 2.0은 원래는 공공과 민간기관이 같이 참여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민간기관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또 연구자에 대한 연구자의 연결 혹은 연구 데이터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면서 이 자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발전됐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기업 간 네트워킹을 하는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전체 인지적인, 정신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동성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제 자립적인 생활, 그리고 케어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업 간의 네트워킹이 자체로서도 도움을 받고 혹은 서로 필요한 것까지 이제 매핑되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자료로 참고해봐 주시고, 우리가 현재 척박한 환경에서 10년 이상 중소기업 위주로 이 고령진화 산업에 대한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에 대한 역량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재원이나 혹은 기술력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정보에 대한 제공,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의 제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처음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재정일 텐데, 그 재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R&D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R&D를 단순히 개발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개발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이것이
활용되고 혹은 제도로 혹은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R&I라고 하는 좀 개념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R&D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인데 이 I는 이제 이노베이션 형태가 돼서 이것이 이제 그 EU에서 호라이즌 2020 이후에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어느 나라건 R&D에 대한 그 엔드 프로덕트는 우리가 실제로 그 엔드 유저에게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것이 잘 활용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R&D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 하이엔드 테크놀로지가 나오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로엔드 테크놀로지라도 노인들의 삶 속에서 수요가 많이 있다면 적정한 가격에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R&D를 기존에 우리가 그 바이오메디컬이 갖고 있는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의 관점보다는 좀 더 다르게 폭넓은 의미의 그리고 실용적인 의미의 R&D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매와 같은 형태의 특정 질환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런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이고 앞으로 이런 우리가 그 케어 현장에서 돌봄 종사자들이 부족한 문제 혹은 그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일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결국은 이 R&D를 통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매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봐 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수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런 형태의 그 개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서비스 모델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측면에 있어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모델이 서로 이제 연계돼서 개발되고 이것이 이제 리빙랩이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실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리빙랩이 좀 더 컨셉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대만이나 유럽 사례를 보게 되면 서비스 모델까지 적용되는 리빙랩으로 발전되는 측면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우리가 이런 에 있어서의 활용도를 고려를 해서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은 참고해봐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떻게 고려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민간에서의 체계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공공에서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우 애쓰고 계시는 고령진화산업지원센터가 보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되고 확장되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응원을 해드려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